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법과 방향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여러 건 발의가 됐습니다. 제재하는 법이 약하다, 강화돼야 한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최희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올해 여러 건 발의가 됐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게 총 8건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법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제 법안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골자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적 제재를 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네. 크게는 이제 신상 공개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게 신상 공개고요. 이제 출국 금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또 지금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많은데 이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가장 먼저 이제 관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가시죠. 아이들의 문제는 그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에서 어쨌든 올해 이렇게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다는 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신호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고요. 네, 이제 이번 달에 국회 이제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법안 소위를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적 문제다. 이런 이제 기초적인 정말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상 공개 관련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이죠. 이제 윤해 사회부총리가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할 것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신상 공개까지는 정부도 동의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 출국 금지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출국 금지를 하려면 출입국 관리법 개정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출국 금지는 형사소송이나 세금 체납 그리고 병역 위반 이렇게 공익을 해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처분인데 양육비 채무자는 이들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제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인데요. 발의된 법안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안이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안이 있는데요. 이제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형사처벌은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예 안 된다고 이제 선을 긋는 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로서는 법리와 현실 간의 괴리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국 금지 현황입니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이 이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출국 금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여권 발급을 중지하고 기존 여권도 정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현황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이제 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장 14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고요. 또 프랑스와 독일 등을 비롯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딸 때 양육비 지급 여부를 체크하게 하는 해외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양육비 지급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동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할 채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사회의 그 강력한 규범, 이거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결핍이 대물림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고려해도 바른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최우선의 대상 아동이겠죠. 아동을 위한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